언젠가 다시 벌써 음악 속에도 이렇게 첼로의 선율이 가을 분위기를 타고 있죠. 오늘이 9월의 첫날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여러분들은 기억 속에 어떤 장소가 남아 있는지요? 휴가지에서 만났던 시원한 계곡이나 바다 생각도 날 수 있고요. 온 가족이 함께 먹었었던 수박이나 시원한 아이스크림, 냉커피 이런 것들이 기억 속에 남아 있으려나요? 저는 제가 아는 지인이 카톡으로 휴대폰으로 연꽃 사진을 몇 장 보내주었어요. 연꽃 사진을 한 10대 장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 연꽃이라고 하는 게 그 백년도 있고 홍년도 있고 또 새벽에 피어날 때 또 내지는 이제 이렇게 오므리고 있을 때 다양한 사진들을 서로 스님들끼리 공유하거든요. 근데 근래에 받았었던 그 사진 중에 막 눈이 확 떠지게 하는 그런 연꽃 사진인 거예요. 와, 저절로 막 이런 소리가 터지도록 하는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화면으로 또 준비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설명하는 사이에 이렇게 화면으로 사진이 나갈 거예요. 제가 왜 그토록 감탄을 하는지요. 초록색 하트 보이시죠? 이게 뭘 상징하는 것 같으세요? 이 초록색 하트가 뭐처럼 보이세요? 뭔가 그 여성들 고데기라 그럽니까? 머리 이렇게 말아든 것처럼 그런 식의 느낌으로 이게 동그랗게 말려들어 있는 저 느낌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제가 그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스님이 이거 색연필로 혹시 그림 그리신 거예요?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그게 실제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보일 만큼 그만큼 또 아름답게 보였던 거죠. 이제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아시겠죠? 그림이 아니라 이거는 현재 모습 그대로이고요. 바로 연 잎사귀예요. 연 잎사귀가 이렇게 또르륵 말려 있는, 이제 보니까 금방 표가 나죠. 연 잎사귀는 또르륵 또르륵 양쪽으로 말려가지고 이게 점점 펴지면서 하트 모양을 그리면서 이게 펴지는데, 연꽃 잎사귀가 하트 모양을 만들었다가 온전히 동그랗게 우주처럼 펴진다 하는 거, 글쎄요,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이렇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7, 8월 뜨거운 태양 아래서 활짝 피어난 연꽃을 즐기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올여름에도 역시 연꽃 축제가 많이 열렸었죠. 여러분도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녀온 연꽃 축제 주변에서 이렇게 연잎사귀가 하트 모양으로 동그랗게 말려 있다가 쫙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펴지는 걸 보신 분 계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아, 나도 저거 봤어요. 나도 알아요. 하는 분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는 연꽃 축제장에서 보셨는지 댓글로 또는 편지로 보내주셔도 재미있겠습니다. 이제 9월이니까 그토록 아름답고 청렴하고 청정하던 연꽃은 서서히 고개를 숙이고 가을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 가겠지만 그 자리에 아라리 씨가 맺힌 연밥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인적이 사라진 연지에 소리 없이 홀로 지고 있을 연꽃들, 그 조용한 움직임과 향기를 상상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롭고 그윽하게 감사드리게 됩니다. 정말 올여름은 유난히 무덥고 덥다는 말조차도 서로 주고받을 수 없을 만큼, 모르는 낯선 사람과 길을 지나가도 얼굴만 마주보면 진짜 덥죠. 이게 그냥 올해 인사였거든요. 서로의 건강이 안전하신지 안부를 묻게 하는 그런 한여름 떼약볕 아래 여러분 살아오신 하루하루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요, 샹송계의 고독한 음유 시인 조르주 무스타키 노래를 준비해 봤어요. 제가 30여 년 전에 이 조르주 무스타키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요.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가을에 단풍 지듯이 정말 가을 낙엽이 막 지면서 가을이 느껴지죠. 조르주 무스타키의 음성을 빌려서라도
지금부터 가을을 물씬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을을 이제 많이 아주 풍성하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서요. 살다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그 괴로움과 힘든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뭐 한 생에 아무 고통도 괴로움도 없이 그냥 나는 무난하게 살아왔어 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지만, 사실 무난하게 한 생애를 살아오는 그 생애, 그 시간들은 어쩌면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 한 생 전에 많은 복을 지어서 이번 생에는 아무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그럭저럭 한번 살아보아라, 이렇게 주어진 생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 한 번 허락되어진 이 생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닥쳐오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인간관계에서의 또 복잡한 거,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단단해지질 않아요. 이 뭐 흙이 푸실푸실한 흙 위에 뭐 아무리 그 나무를 묘목을 심어 보세요. 그 흙 자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기도 힘들고, 뿌리를 또 튼튼하게 내릴 수 없는 나무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그냥 휙 자빠지잖아요. 그렇게 넘어지면 스스로의 삶을 보존할 수 없죠. 뭔가 다져지고 비바람도 불고 태풍도 오고 막 부대끼고 막 쓰러지는 듯 넘어지는 듯 하다 다시 일어나고, 그러다가 막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어서 타는 듯한 그 갈증으로 잎사귀가 다 타버릴 것 같은 고통. 그런 것을 견뎌내면서도 고추잎에선 고추가 매달리고 고추 줄기에, 또 방울토마토 매달리고 뭐 깻잎이나 상추나 그런 것들이 비들비들했다가도 또 조금만 비가 오면 다시 딱 서서 인간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자신의 생과 삶을 다해 마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숭고하기까지 하고 가슴이 저릿해지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힘든 순간이 올 적에 넘어갈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털썩 주저앉아 버리죠. 절망하고 그냥 낙담하고요. 그 위기를 넘어서야겠다,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면 한 발 뒤로 물러서 버리는 것.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한 것인 줄로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차츰 그 힘든 것들, 고통이 내 것이 되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내가 그걸 발판 삼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지나간 시간 속에 그 무더운 여름에 리우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 리우 올림픽에 나온 그 선수들을 보면요. 전 사실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몇 위냐, 또 내지는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몇 개 땄느냐, 선수들이 메달을 딸 수 있냐 없냐, 이기느냐 지느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사보다 이미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나온 선수들 그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 와, 정말 참 대단하다. 저 열정. 4년마다 한 번씩 열릴 때 그 4년이라는 시간을 투혼을 하잖아요. 자신을 던져서 젊음을 불태워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부살이 다 깎이고 뼈가 부러지고 허리에 침 맞고, 뭐 심지어 펠프스 그 수영 황제라는 사람은 부항까지 다 뜨고 나왔더군요. 온몸의 그런 고통과 상처를 견뎌내면서 그곳에 나와 있는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건지건 너무도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매번 볼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선수 그 박상영 선수 있잖아요. 펜싱에서 저도 뭐 그런 거 볼 줄도 모르고요. 에페라는 게 뭔지 듣는 이 처음이었지만 그 한꺼번에 그냥 5점을 막 휘몰아치듯이 그 점수를 따낼 때 안방에 앉아서 보는 우리들에게는 와, 정말 잘했구나 이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행복. 어떤 면에 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전 세계의 축전,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한 단계 얼마나 더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는지를 4년 단위로 한 번씩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국가가 국가의 브랜드 하나를 올릴 때에도 주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한 번씩은 그 엎어지고 넘어지는 고비를 넘어서 갈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또 올림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우리는 물 그러면 물 따로, 수증기 따로, 또 얼음 덩어리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과 얼음과 수증기, 기체, 고체, 액체는 다 사실 그 성질 자체가 물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속성이 온도가 뭐 이렇게 낮게 떨어지면 얼고, 또 아니면 높이 올라가면 수증기가 되고 또 물이 되고 뭐 이런 변화를 주는데, 그래서 모든 생명들은 사실 다 본래의 존재의 속성은 같은 것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 모양, 모습을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강물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까지 좀 이해하고 인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강물이 사막 건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던 생각이 나는데, 그 남아메리카 쪽에 콜롬비아인가요? 거기서 한참 들어가니까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이 바싹 말라가지고 뭐 생명들이 정말 거의 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바싹 말랐어요. 뭐 잎사귀만 겨우 하나씩 뜯어먹고 살고, 그 잎사귀마저도 나중엔 뜯어먹을 게 없어갖고 막 기운이 없어 지쳐서 다니더라고요. 비가 올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고 7, 8개월이 지나도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는데 그 빗방울 하나가 보석보다 생명보다 고귀한 거죠. 오라는 비는 오지 않고 그 팍팍하게 메마른 사막 위에 갑자기 저기서 막 먹구름이 오는 거예요. 막 먹구름이 몰려오니까 아 이제 비가 오는구나 했더니 웬걸 천둥 번개가 막 갑자기 막 치더니 불이 나버린 거예요. 산불이.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산불이 나서 그 전체가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이 죽고 겨우 동굴 속에 숨어있던 남아있는 생명체들이 그 뒤에 비가 오면은 그 비가 왔을 적에 다시 돋아난 잎사귀들을 뜯어먹으며 생명을 유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위를 그렇게 지났어요. 올여름 더위는. 덥다 하지만 그런 황량한 사막에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고 그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열사의 사막에서 몸뚱이 하나 운신하자고 돌아다니는 동물들을 바라보면 지금 이 처지에서 그늘로 숨어들 수 있는 데가 덥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생명의 처지를 생각해서 내 더위를 이겨냈던 여름이었습니다.